3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던 날 비행기 안에서 자꾸 눈물이 나더군요. 한국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오래전 시댁에 두고 온 제 딸 때문이었죠. 아니, 두고 왔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무슨 낯짝으로 이제와 딸을 찾느냐고 딸이 반가워할 것 같으냐 물어도 할 말 없는 몸이죠. 21살에 결혼했지만 지독한 시집살이에 결국 딸만 남겨두고 미국으로 도망쳤어요. 비겁하게도 말이죠. 30년 만에 가는데도 시댁 가는 길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물론 길도 다 바뀌어 있고 주변 풍경도 다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게 하나 보였어요. 시댁 근처에 있던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그대로더라고요. 그 나무를 끼고 돌아 저 앞으로 시댁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는데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불쑥 말을 거셨어요. 이게 누구야? 얼굴을 보는데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맞아? 이 집 며느리 아닌가? 아, 아유, 하긴. 집 나갔으면 이제 며느리라고 할 순 없겠지. 그 누가 비난한다고 해도 할 말 없는 처지였어요. 그냥 못 들은 척 물었죠. 혹시 지금 이 집에 뭐하러 다시 기어왔어? 네? 좀 고생했어? 뭐하러 여길 다시 기어오느냐고. 도망쳤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살 것이지. 왜? 자식이 눈에 밟혀서? 혹시 제 딸 소식 아세요? 아유, 직접 알아보셔. 그러더니 휑하니 가버리시더라고요. 빈손으로 오기도 뭐해서 이것저것 사들고 오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 뭘 주고 싶은 시댁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 딸을 키워줬을 테니까 이 정도 선물은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며 대문 안으로 한 발을 들였죠. 계세요? 겨우 말은 꺼냈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자꾸 마른 침이 삼켜지더라고요. 저기요? 사람을 찾으며 마당을 둘러보는데 집이 사실상 폐가나 다름없어 보이더라고요. 지붕도 여기저기 상해 있고 떨어져 나간 수도꼭지도 철사 같은 걸로 둘둘 감아놓은 게 설마 사람이 안 사나 싶을 정도였죠. 아무래도 너무 늦게 찾아왔다 싶어서 걸음을 돌리려던 그때였어요. 누구세요? 대문 앞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맨 채 소쿠리를 인 여자였어요. 누구 찾으시죠? 아, 혹시 이 집에 대해서 잘 아세요? 누구 찾으시냐고요? 그 여자가 해를 등지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이 집에 살던 사람을 찾는데요. 누구신데요? 근데 왜 자꾸 질문을 하시는지. 지나가시던 길 아니에요? 댁은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데요? 허락도 없이. 아니, 나는 찾을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굴 찾느냐고요. 몇 번을 물어요. 그러더니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와서는 다 무너져가는 평상 위에 소쿠리를 툭 하고 올려놓지 뭐예요? 아니, 그러는 댁은 누구신데 아는 척을 하세요? 어떻게 봐도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집에 소쿠리를 내려놓길래 물었더니 그 여자가 그러는 겁니다. 내 집이에요. 네? 내 집이라고요.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게 누군데 큰 소리예요? 그러면서 눈만 내놓고 노려보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뭐라고 답할지 몰라 어버버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등을 돌리는 겁니다. 화가 단단히 났나 싶어서 일단 사과부터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찾으러 왔는데 30년 전에 여기 살았었거든요. 지금도 여기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와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어깨가 점점 격렬하게 들썩이더니 오열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불현듯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밤중에 딸을 두고 그 집을 나와 엉엉 울던 제 모습이요. 21살에 결혼해 딸을 낳았어요. 애가 생겨 결혼했다 보니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한테 쌍심지를 켜고 그러셨어요. 너같이 고아에 쥐뿔도 없는 게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라. 애 안 생겼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야.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서 나름 애살스럽게 굴었어요. 어머니, 저 일도 잘하고요. 뭐래도 중간 이상은 해요. 남편 잘 보필하고 어머니 열심히 도와서 이 초가지붕, 기와지붕으로 바꿔놓을게요. 그 시댁은 초가집이었어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도 시어머니를 쫓아다니며 밭일을 했는데 덕분에 만삭쯤에는 지붕을 인조기와로 바꿨어요. 물론 동네 사람들은 초가집에 지붕만 가짜 지붕 올린다고 기와집이 되느냐며 비웃었지만 제 딴에는 혼수라도 해온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열심히 벌어모은 돈으로 지붕을 바꿔드려도 시집살이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종일 서럽다가 유일하게 마음이 녹는 시간은 밤늦게 남편이 돌아올 때였죠. 여보. 아이고, 오늘도 고생했지? 당신이 더 고생이지. 그놈의 채소는 어디까지 팔러 다녀? 그냥 이 근처에서 팔면 안 돼? 멀리 가서 팔아야 많이 팔지. 돈 벌어서 당신이랑 우리 애 살 집 사야지. 진짜? 그러면 시집살이 그만할 수 있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집 한 칸 없이 데리고 와서 미안해. 무리하지 마. 나 지금도 괜찮아. 괜찮기는 손이 퉁퉁 불었구만. 아이 참, 그런 건 또 언제 봤대? 당신 손은 다 텄네. 얼른 들어가서 로션 바르자. 그렇게 일하느라 거칠어진 남편 손만 잡고 있어도 행복했어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견디면 되는 거니까 남편이랑 분가할 때까지만 잘 참자 싶었죠. 그러나 딸을 낳자 시어머니는 제가 몸풀 시간도 없이 일을 시키셨어요. 저기 고구마 밭에 일손 부족하다더라. 가서 돈 벌어와. 어머니, 저 아이 낳은 지 사흘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뭐? 애 낳은 게 유세야? 애는 나도 낳았어. 난 애 낳고 바로 다음 날부터 판매했다. 사흘이면 충분히 쉬었지. 결국 시어머니에게 등 떠밀려 고구마 밭으로 갔어요. 종일 고구마를 캐고 걸어오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싶어 집으로 달려가 보니 우리 딸 울음소리가 맞더라고요. 방안은 캄캄하고 애 기저귀는 축축했어요. 미리 젖병에 담아놓은 모유도 그대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일단 기저귀부터 갈아주고 애부터 먹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애를 먹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어요. 나 배고프다. 그때는 진짜 눈이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에? 배고프다고? 일 마치고 왔으면 밥부터 지을 일이지. 지금 뭐하냐? 어머니, 이러실 거면 저한테 일하러 가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애도 안 봐주실 거면서 저더러 고구마 밭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애를 왜 보냐? 네? 아니, 애 엄마가 일하러 갈 때는 애를 둘러업고 가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네 애를 왜 봐?
어머니 손녀잖아요. 일하라고 등 떠민 분이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배불러서 겨우 우리 집에 시집 온 주제에 기껏 낳은 게 딸이냐? 그래 놓고 어디서 유세를 부려? 방문을 쾅 닫은 뒤 애를 재웠어요. 애가 종일 우느라 지친 건지 그새 새근새근 자더라고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밖이 어수선해지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아유 큰일 났어요 세대. 좀 나와봐. 우는 소리도 들리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갔더니 우리 남편 트럭이 전복됐다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허겁지겁 달려갔어요.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 날이었죠.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딸이 100일도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여기셨어요.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어머니 아들, 어머니가 낳지 제가 낳았어요? 너 지금 터진 입이라고 말이 나오냐?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들 제가 낳았냐고요. 어머니가 낳으셨잖아요. 망해도 제가 해야죠. 우리 딸이 해야죠. 이게... 그때부터 시집살이는 모질다 못해 지독했어요. 돌아올 남편도 없이 시집살이를 해서 그런가 더 지독하더라고요. 서럽기만 하던 게 못 견디게 외로워졌고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선언했어요. 우리 딸 데리고 나갈게요. 뭐? 나간다고요. 이 집 물건은 숟가락 하나도 안 들고 나갈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걔가 왜 네 딸이야? 내 아들 자식이지? 네?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 딸을 개소 보듯 하듯 시어머니가 태세를 바꾼 즈음이었어요. 갑자기 우리 딸한테 사탕을 사다 주질 않나 딸 먹이라며 고기도 한 덩이씩 사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신당부하셨죠. 내 자식 먹여라. 네 배는 한 톨도 아까우니까 네 자식 없으면 넌 이 집 발도 못 붙여. 네 딸한테 감사해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시댁에서 나오는 쌀 한 톨도 입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먹을 건 제가 벌어서 먹고 썼어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 입에 들어가는 건 제가 다 지어야 했죠. 그게 제 딸 입에도 들어가는 거라 했지만 이게 시집살이인지 식모살이인지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 저녁밥상 설거지를 하다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울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딸을 등에 업은 채 와서 설거지하던 그릇을 발로 차버리시더라고요. 어디서 재수없게 눈물을 쏟아? 네 남편 잡아먹은 걸로는 부족하냐? 어? 제가 재수없는데 뭐 보태주신 거 있어요? 뭐야? 그렇잖아요. 재수없는 며느리 밥상은 왜 자꾸 드세요? 저도 제 딸 밥만 차리고 살 수 있어요. 여기가 누구 집인데? 여긴 내 집이야. 내 핏줄만 살 수 있는 내 집이라고. 내 핏줄도 아닌 게 내 집에 얹혀 살고 있으면 밥이라도 하고 청소라도 해야지. 제가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저 어머니 아들 마누라예요. 어머니 며느리라고요. 며느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것만 내 집에 안 들였어도 내 아들은 살았어. 내 아들 잡아먹고 어디서 큰 소리야? 어머니 아들 잡아먹은 건 저 윗집 아들 놈이잖아요. 남편의 트럭이 뒤집힌 건 다름 아닌 윗집 아들이 술 취해서 걷는 걸 피하다가 벌어진 사고였어요. 그 집 아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걷다가 갑자기 남편 트럭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남편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별다른 처벌도 안 받고
그 집에 멀쩡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 남편 잡아먹은 여편네가 되는 게 치가 떨리게 싫더라고요. 그 동네도 싫었고 나를 그런 여자 취급하는 시어머니도 싫었어요. 바로 윗집은 부잣집이라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면서 허구한 날 자기 소녀 낳아준 저만 잡는 게 왜 그렇게 열불이 나던지. 그러다 결국 속병이 나서 먹는 대로 다투하고 밑으로 쏟아내는데도 시어머니는 괜찮냐고 묻기는커녕 그만 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더러는 밥이랑 빨래 청소만 하라고 하시고 딸은 시어머니가 키우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에요. 그때부터는 딸이랑 눈도 못 마주치게 하셨죠.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래도 자기 아들 하나 남은 핏줄이니 내 딸은 어떻게든 키워주겠구나 싶어서요. 그 길로 미국으로 갔어요. 남편 만나기 전 제 꿈이 미국에 가서 사는 거였거든요. 가서 고생 많이 했죠. 딸 보고 싶은 마음에 처음 3년은 매일 밤 울었어요. 그런데도 사라지더라고요. 딸 보고 싶은 마음보다 시어머니 보기 싫은 마음이 더 컸던 것도 같아요. 제가 죄인이죠. 철이 없었어요. 그렇게 30년이 지나서야 시어머니 안 보고 싶은 마음보다 내 딸이 잘 사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도 막판에는 자기 핏줄이라고 귀하게 여기셨으니 애 공부는 제대로 시켰겠지. 시집을 갔으려나. 그러면서 왔는데 애가 아직도 그 집에서 일꾼 행색을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찾으시죠? 처음에 그렇게 물었을 때만 해도 행색도 그렇고 얼굴도 안 보여서 몰랐는데 저를 빤히 보다가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소리가 애되더라고요. 놀라서 얼굴에 두르고 있던 것들을 걷어내니 한눈에도 내 딸인 걸 알겠더라고요. 세상에. 오해라는 딸을 보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왜 울어요? 나 버리고 간 사람이 왜 우느냐고요? 그 여자가 내 딸이었을 줄이야. 역대급 반전이 펼쳐진 거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예요? 왜 이제 와 온 건데요? 그럼 안 와? 우리 딸 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와?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가 보고 싶었으면 진즉에 왔겠지. 날 기다렸니? 그럼 안 기다려요? 엄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안 기다리느냐고요. 아주 어렸는데 날 기억하고 있었어? 엄마가 집 나간 걸 어떻게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다 떠드는데. 그래서 알았구나. 난 네가 내 얼굴을 알아본 줄 알고. 알아봤어요. 알아봤다고? 그럼 못 알아볼까 봐요? 얼굴 기억할 나이는 아니었으니까. 할머니가 아빠 사진 보여준 적 있어요. 어? 근데 그 사진이 접혀 있는 것 같길래 펼쳐보니 엄마가 있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본 건데. 더더구나 그때 나는 젊었을 텐데. 그게 중요해요? 내가 알아본 게 뭐요? 왜 이제와 다시 왔냐고요? 이제와 뭐하러 다시 와요? 고마워서 그랬어. 날 알아봐준 게 기특하고 고마워서. 이 집에 네가 있을 줄은 몰랐지만 네가 날 알아본 건 눈치였게도 고맙네. 눈치가 있으니 이 집을 나갔겠죠. 뭐? 딸이 갑자기 자기가 이고 온 소쿠리를 들고 수도가로 가더라고요. 손잡이 나간 수도꼭지를 겨우 돌려 물을 틀더니 안에 있던 걸 씻기 시작했어요. 단단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행여나 딸을 만나게 된다면
분명 그럴 거라고 예상했던 일인데도 뭘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다 의문투성이었어요. 왜 이 집에 있니? 30살은 됐을 텐데. 왜 할머니 집에 있어? 30살이 넘으면 뭐 하겠어요. 학교도 겨우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밭일하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데. 그 순간 딸을 만난 기쁨과 서름은 일단 제쳐둘 수밖에 없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학교를 왜 검정고시로 졸업해? 못 다녔으니까요. 어느 학교부터?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중학교요. 뭐? 아니 대체 왜? 너희 할머니가 안 보냈어? 그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연로한 시어머니가 고개를 내미시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소란스럽냐? 딸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더라고요. 할머니, 일어났어요? 뭐? 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시어머니한테 가까이 가서 말했어요. 일어나셨냐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주먹으로 제 딸 머리를 쥐어박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잠이 덜 깬 사람처럼 멍하니 묻더라고요. 댁은 누구시오? 왜 내 집에 있어? 많이 늙으셨네요. 아, 그럼 내가 이 나이에 늙지 안 늙나? 야, 저 옆에 애는 누구냐? 너 또 꿍꿍이 있지? 저 여자랑 같이 가려고? 그런다고 네 엄마가 돌아올 것 같냐? 할머니, 그게 아니라... 그러더니 또 내 딸 머리통을 주먹으로 세게 쥐어박으시는 겁니다. 참말 말어. 나 모를 것 같아? 너도 네 엄마 닮아서 도망가려고 그러지? 다 노인네 버리고 너 혼자만 살라고. 너 누구 집에서 살았어? 누구 집에서 살았느냐고. 할머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디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 그러니까 네가 남편을 잡아먹은 거야. 어디 시집살이 무서운지 모르고 여자가 큰 소리를 내. 나 할머니 며느리 아니고 할머니 손녀예요. 네가 내 손녀라고 우긴다고 내 손녀가 되냐? 나 모를 줄 알고. 너 도망간 내 며느리잖아. 오냐, 너 이제 돌아왔구나. 나가보니 갈 데가 없지. 하긴, 응? 너 같은 걸 누가 받아주겠니? 갈 데라고 내 집밖에 없는 게 식모살이 하는 게 분해? 내 아들 잡아먹고 분하냐고? 시어머니는 딸을 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주먹이 또다시 딸에게 날아오기 전에 딸을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아까부터 댁은 누군데 내 집에 와서 참견이요. 내가 내 며느리 잡겠다는데 뭔 상관이냔 말이야? 얘가 왜 어머니 며느리예요? 얘는 어머니 손녀죠. 저한테 남편 잡아먹었다고 내 딸한테 손끝 하나 못 대게 하시더니 정신 놓고 애 고생만 시키신 거예요? 에? 손녀? 그래요. 얘가 어떻게 어머니 며느리냐고. 집 나간 며느리는 얘가 아니라 나지. 제 외침에 시어머니가 멍하니 저를 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동공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알아보시겠어요? 고구마 다 캐고 왔어? 네? 너 네가 번 돈 절반은 가져갔지. 나한테 다 안 내놨지. 그걸 왜 다 내놔요? 내 힘들여 내가 번 돈인데. 이럴 줄 알았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나한테는 아들 잡아먹었다면서 쌀 한 톨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벌어서 살았죠. 이제 보니까 그래.
장너구나. 그 화장 생긴 게 딱 그랬어. 그래요. 나예요. 괜히 남의 집 딸 잡지 말고 날 잡아요. 나한테 하던 걸 내 딸한테 하고 있느냐고요. 어머니 아들 자식이라면서요. 어머니 아들 핏줄이니까 나한테는 재수 없다고 손도 대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학교도 졸업 안 시켰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학교? 계집애가 학교?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들으면 코웃음을 치다 못해 코피 터질 소리 하고 있네. 남편 잡아먹은 게 뭔 학교를 가? 더는 답답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사들고 온 것들은 다 두고 내 딸 손 하나만 꼭 잡은 채 그 집 대문을 뛰어나왔습니다. 30년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그제야 하게 된 거죠. 너? 네, 이럴 줄 알았다. 너 결국 나 버리고 도망가지? 아유! 그래도 한 번 시어머니는 영원한 시어머니인 건지 무섭긴 하더라고요. 딸을 데리고 쟁걸음으로 도망치는데 어쩐 일인지 딸이 군말하지 않고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마을 어귀에 대놓은 차에 딸을 태웠어요. 제가 운전석에 타니까 그제야 애가 입을 떼더라고요. 어디 가는데요? 할머니 저녁 차려줘야 해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네가 왜 할머니 밥을 차려? 왜? 그러면 어떡해요. 치매 걸린 할머니 굶겨요? 도대체 언제부터니? 언제부터 저러신 거냐고. 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렇게 빨리? 설마 그래서 중학교도 안 갔어? 갔어요. 갔는데 학교에만 가면 할머니가 쫓아와서 머리채를 잡는데 학교에 다닐 수가 있어야죠. 학교로 쫓아왔다고? 네. 제가 집 나갔다면서 툭하면 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데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냥 관두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자취하는 건 어떠냐고 하시는데 그런다고 할머니가 안 쫓아오겠냐고요. 다른 지역으로 아예 도망치지 않는 한 할머니 치매를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 대신 밭일하고 돈 벌면서 검정고시 봤어요. 세상에, 그것도 겨우 한 거예요. 방에서 불 켜고 공부하고 있으면 전기 아깝다고 그렇게 불을 끄셨거든요. 아유, 정신도 없는 양반이 전기세는 잘만 아끼네. 왜? 이제야 온 건데요? 내 딸을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게 한 시어머니를 원망할 틈도 없이 딸이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딸 앞에서야 저는 그냥 죄인이잖아요. 내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왜? 나는 안 데리고 갔어요? 할머니가 널 안 놔줬어. 내가 네 아버지 명주를 단축시켰다면서 재수없다고. 내 아들 자식한테는 손도 못 대게 하셨지.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미안해. 잘못했어. 할머니한테 엄마가 들었어야 했을 소리 제가 다 듣고 살았어요. 미안해. 엄마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날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엄마가 듣고 산 말 제가 다 들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도 없이 버틸 여자가 어딨을까 싶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다 엄마 편이었어요. 밭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으면 다들 그러더라고요. 너는 안 됐지만 네 엄마 집 나간 건 그럴만했다. 그러니 너무 원망은 마라. 너도 20살 넘거든. 훌쩍 떠나라. 근데 왜 안 떠났어? 갈 데가 있어야 가죠. 또다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딸이 말했어요.
저는 엄마처럼 용기가 없었어요. 뭐? 엄마처럼 그냥 털고 가라고 다들 그러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집 없이 살 자신도 없고 검정고시로 겨우 중고등학교 졸업한 주제에 나가서 뭘 해먹나 싶고 차라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 안 되는 재산이랑 할머니가 숨겨놓은 돈이나 상속받는 게 낫지 않나 싶더라고요. 할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제 나름 속물적인 계산이 있었어요. 지금껏 할머니 수발 들고 살았는데 그 정도도 안 하는 게 바보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텼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치매만 오셨지 밥도 잘 드시고 건강하시더라고요. 이런 말 어디 가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들 말로는 할머니 두고 집 떠나라고 해도 막상 떠나면 뒤에서들 흉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들 엄마 흉봤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까지 치매 걸리니까 그때부터는 엄마가 잘 나갔다고 다들 말을 바꾸더라고요.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그 사람들이 네 입에 밥도 먹여줘? 그런데 왜 왔냐고요. 도대체 왜요? 이제 와서 나랑 짐이라도 나눠들려고요? 그냥 내가 해요. 어차피 내가 하던 거니까. 그래도 난 할머니 핏줄이니까 내가 하다가 보내드리고 재산이라도 가질게요. 그러니까 엄마는 돌아가요. 뭐? 이제와 맘 약하게 먹지 말라고요. 엄마가 이 집에 묶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가요. 널 두고 가라고? 그럼 뭐 어쩌게요. 일해서 모은 돈 몇 푼 들고 나갔다면서요. 그 돈으로 지금껏 버티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딸이 휴대전화를 내밀더라고요. 번호 주세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연락할게요. 연락하면. 그때는 막내 하면서 살아요. 같이 살아도 좋고 엄마 목도 들을게요. 뭐? 그때까지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러다 정신 돌아올까 봐 무서워요. 그냥 제가 모시고 있다가 보내드릴게요. 딸의 말에 저는 목을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가 차를 몰고 간 곳은 다시 시댁 앞이었어요. 아까는 혹시 몰라서 차를 멀리 댔었어. 할머니가 쫓아오면 도망치려고요? 그런 배짱으로 어떻게 여길 다시 왔대? 그래도 같이 한바탕 울고 딸의 진심까지 확인하고 나니 서로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딸의 왜 왔냐는 물음은 원망이 아니라 얼른 돌아가라는 걱정이었어요. 저까지 다시 이 집에 붙들릴까봐 얘가 저를 걱정했던 거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다시 그 집 대문을 넘었습니다. 엄마, 그만 가요. 할머니 또 나와요. 어머니! 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엄마! 애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은 채 다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도망쳤던 며느리 왔어요. 당장 나오세요. 엄마 왜 그래요? 딸은 손을 빼고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뭐야? 누가 왔다고? 딸 내팽개치고 도망쳤던 어머니 아들 잡아먹은 그 며느리가 왔다고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시어머니는 또 조금 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30년 전 그 눈빛이더라고요. 짐 싸세요. 시어머니한테 대뜸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는 거냐? 나더러 짐을 싸라고? 그래요. 너 지금 내가 늙었다고 나를 이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냐? 왜? 그러고선 네 딸이랑 둘이 살라고? 내가 다 무너져가는 이 집에서 뭐하러 살겠어요? 뭐야? 그런데 왜 나더러 짐을 싸래? 그럼 내 딸 데리고 가도 괜찮아요? 안 되지. 걔가 왜 네 딸이야? 내 아들 딸이지. 지금은 또 정신이 돌아오셨나 보네. 내 정신이 뭐? 내가 아무리 늙고 정신 나갔어도 내 아들 자식을 너한테 뺏길 것 같냐? 절대 아니지. 절대 못하지. 저 이제라도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요. 나한테 효도한다는 게 짐을 싸라고 해? 집이 많이 낡았어요. 이런 집에서 더 살다가는 집 무너져서 제명까지 못 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자고요. 딸이 눈이 튀어나올 땐 놀라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내 딸 데려가려면 네 할머니도 해결해야지.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가, 엄마 이제 돈 많아. 걱정하지 마. 엄마. 그런데 딸이 갑자기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데리고 가. 나 할머니랑 같이 가기 싫어. 내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애가 그제야 본심을 말하더라고요. 너만 데리고 갈 거야. 할머니한테 짐 싸라며. 나 싫어. 나만 갈래. 나만 엄마랑 갈래. 너만 갈 거라니까. 내 집에는 너만 갈 거라고. 어? 그러니까 너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할머니 짐만 챙겨드려. 그게 네가 할머니한테 할 마지막 효도야. 너 이제 그만해. 할 만큼 했어. 이제 엄마가 하겠다고?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내 딸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감사 표시 정도는 해야지. 저는 딸의 얼굴에 묻은 눈물을 손으로 꼼꼼히 닦아줬어요.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나는 그래도 네 할머니가 여기저기 땅도 조금씩은 있고 해서 너 하나는 잘 키워줄 줄 알았지. 이쯤 됐으면 결혼할 때 됐을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뭐라도 해줘야겠다 싶어서. 내가 자격이 없잖아. 그냥 너 시집갈 때 필요한 거 많이 해주고 가려고 왔어. 네가 잘 살고 있을 줄 알았거든. 엄마. 근데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서 그렇지.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대견해. 내가 뭐가 대견해. 엄마 솔직히 실망했잖아. 가슴이 아파서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감히 실망을 한다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키우지도 못한 내 자식이 이렇게 할머니 모시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무슨 엄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엄마가 할게. 저는 딸에게 할머니 짐을 챙기게 한 뒤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너 대체 무슨 수작이냐?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너 나 데리고 가서 고려장이라도 하려는 거냐? 왜요? 정신 돌아오시니 뭐가 찔리세요? 내가 찔릴 게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자식 생각해서라도 그럴 순 없죠. 이제 와서 제가 뭐하러
어머니를 버리는데 힘을 써요?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러면 집 뭐 하자는 건데? 좋은 요양시설로 보내드릴게요. 뭐? 치매라면서요. 혼자서 여기서 사시다가는 사고 나요. 그러니 같이 가자고요. 결국 날 버린다는 거잖아. 어머니, 생각 잘하세요. 저는 우리 딸 데리고 가면 그만이에요. 어머니가 다 무너져가는 이 집에서 혼자 치매를 앓다 돌아가시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고요. 아, 왜 상관이 없어? 내 재산은. 그까짓 재산 얼마인지 제가 대충은 아는데 뭐 30년 사이에 많이 불리셨어요? 아, 그건 내가 산 놈이 몇마지기인 줄 알아? 진짜 재산을 더 축적했나 싶어 보고 있는데 여기 도착했을 때 만났던 할머니가 낮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며 그러시더라고요. 치매 걸린 할망구 말을 믿냐? 응? 에? 재산은 무슨 그때 그대로다. 저 할망구 치매 걸린 뒤로는 돈도 못 벌었는데 재산을 어찌 불려? 네 딸만 고생했다. 얼른 데리고 가라. 저 할망구 뭐가 예쁘다고 좋은 데 보내려고 해. 여기 두고 가면 동네 분들도 고생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두고 가라. 아유, 우리가 네 딸 못 키워준 거 미안해서라도 대충 살피마. 네? 네 딸 도망치라고 돈 좀 걷어서 줬는데도 네 딸이 싫다고 했어. 돈을 걷어주셨다고요? 시내로 나가서 방 하나 구해 살라고. 네 할머니 가면 연락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애가 패기치기 싫다고 그 어린 게 그냥 버티더라고. 아휴, 네네, 마음 아팠다. 아까는 왜 다시 기어왔냐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아유, 그냥 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랬다. 네 딸 불쌍해서. 그러니까 정신 놓은 할망구랑 말 섞지 말고 네 딸이나 데리고 가. 아이, 그리고 가기 전에 저 앞에 파란 지붕집으로 오고 쌀 좀 줄게. 응? 갖다 먹어라. 시어머니는 그 할머니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아유, 저게 미쳤나? 네가 뭔데 날 두고 가라 말아야? 네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말이야? 아유, 양심이 있으면 입 다물고 손녀 보내라. 네가 무슨 낯짝으로 며느리 앞에서 큰 소리를 내? 평생을 그 모양으로 살았으면 얼마 안 남은 시간이라도 심보를 곱게 써야지. 너 곧 있으면 저 세상 가서 네 아들 낯짝 봐야 할 텐데 어떻게 보려고? 어? 그제야 시어머니가 입을 좀 다무시더라고요. 마침 딸이 시어머니의 짐을 챙겨 나온 듯 했어요. 할머니 지갑이랑 통장, 집문서 같은 것도 다 들고 왔어. 뭐? 어디 감히 내 걸 들고 튀려고? 그러자 딸이 그 가방을 그대로 제 할머니 품에 안겨주더라고요. 이제 가지래도 안 가져요. 그래도 나 그동안 할머니 보살피며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넌 내 핏줄이야. 넌 내가 키웠어. 할머니, 말은 바로 해야죠. 내가 할머니를 키웠지. 학교도 못 다니고 고구마 캐면서. 뭐?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날 뭘 얼마나 키웠어? 그래요. 어릴 때는 키워주셨으니까 감사한데 그것도 할머니가 모질게 굴어서 우리 엄마 내쫓았던 거니까 너무 공치사하지 마시고요. 너 지금 네 엄마 왔다고 이러냐? 네 엄마 쥐뿔도 없어, 고아야. 행여나 쥐뿔도 없다고 해도 이제는 엄마랑 살 거예요. 넌 내 손녀라니까. 내 핏줄이라니까. 핏줄로 쳐도
우리 엄마 핏줄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턱 막힌 얼굴로 우리 딸을 보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시죠. 대체 어딜 가자는 거야? 아휴, 치매 맞네. 돌봐드릴 요양시설로 간다고 했잖아요. 방 넓고 쾌적한 곳으로 모실 테니까 그만 가자고요. 내가 왜? 이 두 것들이 날 어디다 버릴 줄 알고? 그럼 이 집에서 혼자 잘 사시던가요. 네 딸은 못 데려간다. 나 보낼 것 같아? 왜요? 걘 내 거야. 내 수발 들어야 해. 네가 안 든 수발 네 딸이 들어야지. 그게 본심이었던 거죠? 그럼 내가 뭐 네 딸이 뭐가 예쁘다고 데리고 살았겠어? 너 나간 다음에 그냥 버렸어도 될걸 구태여 키워줬더니만 이제는 엄마랑 살 거라고?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으로 제 딸을 째려보더라고요. 사랑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었네요. 누굴 탓하겠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도 챙길 거 있으면 챙겨서 차에 타고 있어. 딸을 먼저 차에 태운 뒤 저는 시어머니와 남은 실랑이를 이어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챙겨준 가방을 끌어안은 채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이러다 해지겠어요. 저 우리 딸 밥 먹여야 돼요. 얼른 결정하시라고요. 나도 배고파. 지금껏 내 딸 손에 밥 챙겨 드셨다면서요. 이제 그만 내 딸 놔요. 내 딸도 할 만큼 했으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따라 나섰고 가는 길에 잠깐 들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시 정신 놓은 제 할머니를 챙기는 제 딸이 가엾기도 하고 미안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시설 좋은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방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언니, 여기가 내 집이야? 시어머니는 그새 또 정신을 놓으시고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셨어요. 네, 여기가 이제 어머니 사실 곳이에요. 24시간 돌봐준다고 하니 걱정 말고 지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달라고 하시고요. 간병인에게 인사를 한 뒤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언니, 또 올 거지? 저는 한숨을 내쉰 뒤 천천히 그 손을 빼냈습니다. 어머니 아들한테 감사하세요. 내 딸한테도요.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 덕에 사신 거예요. 아들이 만든 가족 덕분에 평생 보호받고 계시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요양원을 나왔어요. 나와서 차에 타는데 갑자기 울컥 울음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울지 말자. 이제 다 끝났다. 원래는 딸도 같이 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딸이 같이 오면 괜한 죄책감을 가질까 싶어서요. 시어머니를 좋은 요양시설에 모신 뒤 호텔로 돌아갔어요. 한국에 집이 없어서 호텔 스위트룸에 묵고 있었거든요. 딸이 곤히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간 고생 많았지, 우리 딸. 이제야 이렇게 만져보는구나. 딸이 깨더라고요. 엄마, 할머니는 잘 모셨어. 나도 알아봤는데. 그래? 응. 딸이 제가 주고 간 노트북을 열더니 찾아둔 대학교를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명문대인데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할걸? 해보고 싶어. 사실 나 공부하는 거 좋아하거든. 할머니 몰래 책도 많이 읽었고. 왜 몰래 읽어? 자꾸 불 꺼서? 책 읽고 있으면
여자가 쓸데없이 책을 왜 읽느냐고 아궁이 뿔에 던져버리니까. 뭐? 누가 보면 개몬 줄 알겠다. 그뿐인 줄 알아. 내 옷을 다 태운 적도 있어. 아니, 왜? 옷 있으면 내가 도망간다고. 정신 놓으셨을 때긴 한데. 그때는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 두고 나오지 그랬어. 나오고 싶었지. 근데 나는 엄마만큼 용기가 없다니까. 아무튼 잘했어. 네가 거기서 버텨준 덕에 내가 널 한 번에 만났잖아. 비록 흘려보낼 시간은 아쉬워도 넌 이제라도 잘할 거야. 근데 진짜 나 엄마 따라가도 돼? 미국에 엄마 남편도 있다며. 가도 돼. 내가 시어머니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이랑 자식 복은 있나 봐. 그 사람도 내 편이야, 네 아빠처럼. 아빠가 정말 그랬어? 괜히 나한테 좋게 말하는 거 아니고? 아니야, 아빠 정말 그랬어. 그 사고만 아니었어도 돈 열심히 모아서 엄마랑 너 데리고 분가했을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도 할머니를 마지막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고. 나도 아빠 보고 싶다. 그러게,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 근데 미국에 있는 엄마 남편이 꼭 네 아빠 같아. 만나보면 너도 마음에 들 거야. 엄마 마음에나 들면 되지. 어차피 나는 남인데. 네가 왜 남이야? 내 딸이지. 그렇지? 그런데 딸의 얼굴에 근심이 보이더라고요. 걱정돼? 솔직히 조금. 난 엄마가 미국에서 성공한 줄 몰랐어. 나는 이렇게 초라한데 엄마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싶고. 그 사이에서 외톨이가 될까 봐? 나 그런 걱정할 거 없어. 넌 내 딸이야. 우리 집에서는 내가 짱이야. 나는 짱의 딸이고. 그럼. 그리고 행여나 네가 불편하거나 하면 집 따로 얻어줄게. 너도 벌써 30인데 혼자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 당분간은 엄마랑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살아보자. 이번에는 용기를 좀 내봐. 그렇네.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구나. 그럼 우리 딸은 잘할 거야. 너 내 딸이잖아. 아빠가 나 같았어? 좀 비슷하긴 해. 근데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 알겠어. 나도 엄마한테 어울리는 딸이 되어볼게. 나한테 어울리는 딸? 시어머니의 구박을 못 이겨 집을 나갔지만 미국에서 맨땅에 헤딩으로 성공한 대단한 여자잖아. 성공하고 좋은 남편도 다시 만나고. 난 엄마가 부럽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엄마 이해한다니까. 그래도 미운 건 미운 거지. 앞으로 평생 어리광 부려 엄마가 다 받을게. 진짜? 어릴 때 못 부린 어리광도 다 부려주라. 그래야 엄마도 살지. 미국에서 성공하고 새 남편도 만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그래서 내 행복은 늘 반쪽짜리였어. 엄마가 한국에 가서 널 찾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 남편이 적극 지원해주더라. 정말? 늘 엄마 마음 한쪽에 있는 빈 곳을 채웠으면 좋겠대. 자기가 채워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도무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건 너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넌 엄마한테 어울리는 딸 같은 거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엄마한테 정말 정말 필요한 딸이야.
엄마는 네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어. 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나이만 먹었지 제 눈에는 그저 제가 두고 온 그때 그 어린 딸 같더라고요. 그날부터 딸은 눈에 띄게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쁜 옷도 사 입히고 피부 관리도 받게 하고 미국으로 가기 전 이런저런 관리도 받게 했더니 자신감도 올라가더라고요. 늘 밭에서 일하니까 시꺼맸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아져? 내가 딴 사람 같아. 이게 원래 네 얼굴인 거지. 앞으로는 더 관리받아서 미스코리아도 나가. 엄마, 아무리 엄마 자식이라지만 너무 콩깍지 아니야? 왜? 엄마 눈에는 우리 딸이 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더 신빙성 없어. 저는 한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딸과의 추억을 쌓았어요. 원래는 바로 미국으로 갈까도 했는데 딸과 한국에서의 추억이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놀러 다니고 예쁜 것도 사 입히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 딸이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갔는데 시어머니가 딸을 보더니 멍한 얼굴로 그러는 겁니다. 언니, 저 서랍장 좀 열어봐. 여기요? 거기 든 거 꺼내봐. 시어머니가 딸한테 서랍장 속에 있는 걸 꺼내오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여기요. 할머니, 당분간은 못 올 거예요. 그래도 방학하면 올게요. 저는 할머니 손녀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딸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뭘 꺼내시더라고요. 이거. 그러면서 커다란 주머니 같은 걸 딸한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져가요. 여기 두면 아줌마가 훔쳐갈 수도 있어. 아줌마요? 맨날 나 세수시켜주는 아줌마. 아무래도 담당 간병인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딸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가 내민 주머니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 고무줄로 돌돌만 현금 뭉텅이가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엄마, 이거 어떡해? 제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두고 어머니 필요한 데 쓰세요. 언니, 가져가요. 이거 언니들 거야. 정신 돌아오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가져가요. 비행기 탄다며. 밥 사 먹어.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간병인이 들어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냅다 가져가세요. 그래도 정신 돌아오시면 간병인 선생님만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정신 온전하실 때도 그 주머니에 있는 거 며느님이랑 손녀분 주라고 하셨어요. 정말요? 예. 본인이 정신 놓으면 잊을 테니까 꼭 주라고요. 그거 받고 너무 원망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랑 딸이 난처해하고 있으니까 간병인이 그랬어요. 아유, 저도 시어머니 모진 시집살이에 이혼하고 재혼했어요. 어머, 우리 얘기를 아세요? 아휴, 정신이 온전하실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라고 본인을 마지막까지 챙기는가 보다고요. 먼저 간 신랑 무서워서 그러는 걸 거라고. 나도 곧 만날 텐데 아들이 자길 너무 원망할까 봐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갖고 있던 논이랑 밥 한 돈이래요. 본인이 치매 걸린 거 알고 집 빼고 남은 건 다 애초에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주머니를 딸에게 줬습니다. 네가 갖고 있다가 필요한 데 써. 할머니는 엄마가 신경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방학 때 오고 싶으면 엄마랑 같이 오자. 저는 간병인에게 부탁했어요.
혹시라도 정신 돌아와서 돈 찾으시거든 연락해 주세요. 제가 다시 보낼게요. 어머니가 직원분들 힘들게 할까 봐요. 아우, 예. 걱정하지 말고 따님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딸과 미국으로 왔어요. 우리 딸은 결국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고요. 우리 남편이랑도 잘 지내요. 꼭 친한 이성 친구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꼭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첫 여름방학에 돌아가셨어요. 이걸 감사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제가 같이 갔을 때 돌아가셔서 바로 장례까지 치르고 잘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나니 한국에 남아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딸과 함께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딸이 묻더라고요. 엄마, 내가 대학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돌아오고 싶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네 인생이잖아. 그래도 엄마는 안 섭섭해? 왜 섭섭해? 우리 딸이 한국에 있으면 엄마도 고국에 자주 오고 좋지? 딸은 늦가기 대학생이 되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는 중입니다. 공부를 좋아한다더니 영어도 금방 배워서는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하더라고요. 다시 딸과 살게 된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남편이 내심 섭섭해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엄마는 자식이 최우선인가 봐요. 제가 미국에서 성공한 것보다 우리 딸이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우리 딸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남은 모든 행복을 우리 딸에게 줄 수 있다면 다 주고 싶을 만큼 그래요. 제가 하도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절반은 우리 둘의 행복에도 써달라기에 거기까지는 안 되겠고 반의 반 정도는 쓰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 정도면 예상보다는 많다며 만족하더라고요.